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구화 방송은 주체 사상파와 모택동이를 섬기는 친중 좌파의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한용이를 매국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를 일본에다 갖다 줘서 항복을 하고 일본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한 이한용이를 우리는 매국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부 좌파들은 주체 사상파를 선호하고 있고 또 친중 좌파들은 모택동의 사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만 잘 잡아보면 되지.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손에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한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놈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잡는다고 대출도 다 막아놓고 중국인들에게만 배를 불려준 자들, 4년 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현황을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4%에 불과하고 일본 사람들은 4년 전에보다 더 빠져서 3%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중국인들은 무려 1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각종 혜택과 대출까지 해주면서 부동산을 사게 했고 그 결과 공시지가가 상승돼서 그들이 수입이 30%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각종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있는 집도 팔면 양도세, 아들 딸들에게 주면 상속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은 이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생에 집을 살 수 없겠다는 한탄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말아먹고 안보는 팔아먹고 외교는 구걸하고 세금은 탕진하고 국채는 남발하고 원전은 팽개치고 국정은 파탄내고 민생은 외면하고 기업은 목을 비틀고 노조는 떡시하고 알바 자리는 벨딱이고 서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중산층은 없애고 세대는 쪼개고 중국, 북한은 상정국이고 동맹은 무너지고 외면당하고 국격은 개판이고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로남불 정치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입법부는 농단당하고 사법부는 유린당하고 행정은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자기 편만 일자리 만들어주고 나 편은 정이고 네 편은 적배고 이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중국과 북한을 위한 정치만 해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한바탕 돈벌이를 다 해쳐먹고 다음에는 태양광으로 온 산천을 허물고 파괴를 시키고 나더니 이제는 부동산으로 중국 놈들 배를 불리지는 일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지옥에서도 돈벌이를 한 놈들은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한 놈들이고 중국 놈들 돈벌이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월 30만원, 50만원짜리 알바 자리도 없는 이런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짓겠다고 하는 최문순 강원도 지사를 알고 봤더니 제가 철저히 알아봤더니 중국 여성에게 코가 낀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화려하게 론칭 행사까지 열며 시작했고 이 사업의 1등 공신이 행사 당일 참석한 중국 여성 조이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년 동안 최문순 옆을 떠나지 않는 인민일보 한국 지국장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양국제공항을 중국에 홍보해 주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중국 지방도시와 연결해 주면서 친분을 쌓고 2014년도에 명예 강원도 지사까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침투를 해서 전라남도 등 10여개 지자체와 항해와 동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청, 해홍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기관과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원순이도 이 여자에게 서울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이보 공작에 완전히 지자체 정부가 놀아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국 곳곳을 떠나들며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마케팅 행사 등으로 한국 내에 거의 모든 중국 관련 행사에 사업에 관여했고 대형 한중 문화 외교 행사를 연간 10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또 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 언론 매수에도 앞장을 섰고 이 여자는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만개설 20주년 기념식에서 그간 한국 침투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인민일보 고위청은 새로운 방식의 대홍보 시대를 열었다며 극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꺾이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때도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양양국제공항은 전세계 한때도 뜨지 못하고 조의보가 말한 중국 관광객 활성화 사업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철길과 뺏길을 통해서 1대1로 프로젝트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버리고 북한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에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입니다. 그 북한과 가까운 지령성 대표단이 강원도를 방문하고 다음에 6월 강원도 지사 최문순이가 지린성 장춘을 방문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최문순은 해상 1대1로와 동해 북부선을 대표하는 철도 1대1로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조성되는 중국 문화타운 등 문화 1대1로 3대 해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치, 한복, 심지어 대한민국 태권도까지 중국 것이라고 하는 중국에 사실상 나라를 갖다 바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런 놈이 매국놈이 아닙니까? 한중5 마라톤 대회, 한중 미디어 포럼 등 각종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동맹 미국은 중국의 1대1을 막기 위해서 대중국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1대1을 통해서 한국을 묶어놓기 위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공작을 벌인 것인데 정부는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 론칭에서 중국의 빅데이터 발전부 부주임은 강원도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우수한 문화가 해외로 확산되는 중요한 매개이자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문화가 뭡니까? 이제야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하고 최 지사가 논란에 휩싸이자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한옥타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중국의 1대1로 사업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고 하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지으면 중국 관광객이 올까요 과연? 한국 국민이 일본의 코리아타운을 지으면 일본에 한국 구경하러 한국 국민이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갖고 한국에 와서 중국을 구경합니까? 최문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우리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한데 줄을 서서 몇 개를 사야 하는 이런 상태 때 지린성의 마스크 30만 장을 보내가지고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인 자입니다. 조보이는 최근 시진핑의 빈곤 대치, 사업 홍보, 한중 경영 대상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도 지자체가 협약을 맺는 등 대한민국의 침투에서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잘 알지 못하니까 정의, 공정, 평등에 쏘가서 이 문재인 정부에 펄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다시피 이제 청년들이 돌아섰고 30대, 40대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돌아설 것입니다. 주변의 지자체장들이 중국과 협력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왜 이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이런 행사를 하고 협약을 맺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분석하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이 우리 국민들에게 총알을 퍼부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친중정부 친중에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똥파리가 되어도 말 엉덩이에 붙어서 가면 된다는 그 박원순의 말처럼 친중 행보를 보이는 이런 작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매국노고 간첩들입니다. 간첩이 북한에서만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국인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들은 전부 간첩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자리도 없고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알아주는 삼성 반도체가 지금 대만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열심히 일하는 대기업의 오너들을 불러놔 놓고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멀쩡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다 가다 놓고 무슨 반도체를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최근에는 충청도에 안면 인식 CCTV까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CCTV가 전부 중국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시간대별로 모든 정보가 중국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좌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친중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서 우리 만주 수보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이런 매국놈들,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나라야 죽든지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국가를, 땅을 통째로 중국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반드시 이자들을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역적이 따로 없습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자가 역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중국을 좋아하는 놈들은 중국을 보내고 북한을 좋아하는 놈들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제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무궁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